자, 봐봅시다. 운동량 보존 법칙. 우리가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존 법칙인 운동량 보존 법칙 한번 배워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처음합시다. 이제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충돌할 뭐야? 뭐야? 너무 헷갈리네요. 이 충돌이죠. 충돌. 바꿔주세요. 충돌할 때, 추동할 때가 아니라 충돌할 때 되는 거죠. 그때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력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그냥 바깥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이에요. 제3자가 개입하는 거죠. 제3자의 개입이요. 개입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개입이 없으면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물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충돌할 때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 충돌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3자의 개입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게 충돌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쳐버린다는 얘기죠. 쳐버리면 이제 3자의 개입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 합이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자, 이게 왜 보존되는 거냐에 대해서 밑에 증명을 하고 있는데 121초 되게 힘들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 밑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네. 뭐야 이거 이미 답을 써줘버리면 안 되죠. 잠시만요. 밑에 1, 2번 있죠.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 텐데 결과적으로 뭐라 했냐면 충돌 전하고 충돌 후에 운동량 합이 항상 같다 그랬어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봐봐. 자, 충돌 전에 A 물체의 운동량 지금 얼마야? A 물체의 운동량 얼마죠? 얼마? 10. 그죠? 예, 플러스 붙여놓을게요. 항상 플러스 붙여서 계산해야 돼요. 플러스 10이에요. 그죠? 자, 충돌 전에 B 물체의 운동량 얼마죠? 예, 플러스 붙일게요. 오른쪽. 그죠? 플러스 8. 자, 그럼 운동량 합이 얼마야? 두 개 더하면? 그죠? 플러스 18이에요. 플러스 18.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정말 간단해요. 이 플러스 18이 영원히 보존이 돼 이 말이에요. 플러스 18. 즉 충돌 후에도 여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 플러스 18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케이?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운동량 얼마죠 이제? 충돌 후에는? 플러스 2예요.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거 두 개 더해서 18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B의 운동량은 얼마라는 얘기죠? B의 운동량 얼마야? 그렇지, 플러스 16이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가 나와야겠죠? 그렇지, 플러스 4미터 퍼 세크. 이거 구하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그죠? 자, 오른쪽에 한번 구해봐요. 얘는 몇 미터 퍼 세크로 날아갈까? 이거 한번 구해봐요. 한번 해봐. 봐볼까요? 자, 충돌 전에 A 운동량 얼마예요? 이거 플러스로 잡을게요. 오른쪽을. A 운동량 얼마? 플러스 6이죠. 그죠? B 운동량 얼마죠? 0이에요. 두 개 더하면 얼마죠? 플러스 6이죠. 그죠? 오케이? 자, 이게 요때 운동량 플러스 6을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야. 근데 그냥 몇 킬로그램짜리죠? 3kg짜리죠. 그죠? 3kg짜리가 몇 미터 퍼 세크로 날아가야 운동량이 플러스 6이 되겠어요? 얼마? 플러스 2미터 퍼 세크로 날아가야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그 위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니까 이게 너무 이해 안 가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위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왜 성립하는가? 질문을 제가 충돌할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볼게요. 자,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작용 반작용 법칙 잠깐 얘기만 하고 볼게요. 우리가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 뭐라 그랬죠? 얘는 항상 힘의 크기와 힘의 작용 시간이 서로 같아요. 여기 별표 쳐주세요. 힘의 크기와 작용 시간이 동일해. 내가 벽을 치면 벽이 나를 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힘의 크기가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같다 그랬죠. 내가 벽을 세게 치면 그만큼 벽도 나를 세게 쳐요. 그리고 항상 동시에 작용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벽을 때리는 시간이 벽이 나를 때리는 시간하고 항상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항상 어떻게 된다? 방향은 반대가 된다 라는 걸 일단 체크를 해두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운동량 보정 법칙을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작용 보정 법칙에 의해서. 봐봐. 자, 이런 상황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처음에 A라는 물체가 있어요. 얘는 질량이 MA라는 물체예요. 얘가 VA라는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B도 MB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VB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가 A가 더 빨랐나 봐. A가 B보다 속력이 더 빨라야 두 물체가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팡 충돌한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딱 충돌하는 시점이에요. 이게 충돌 중인 거죠. 충돌하는 시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얘가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A가 B를 팡 때리겠죠. 그죠? 이 FB가 뭐냐면 이게 A가 있잖아요. A가 B를 때린 거예요. B를 미는 힘이죠. 미는 힘이 FB예요.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죠? B한테 작용한 힘이에요. 오케이? 이 힘은 B한테 작용한다. B를 미는 거예요. B를 작용점을 잘 봐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A가 B를 미는 동시에 어떻게 되죠? B가 또 A를 밀겠죠. 그죠? 이 힘이 뭐야? B가 A를 미는 힘이죠. 미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작용 반작용이죠. 얘는 A를 미는 힘이에요. B가 A를 미는 힘이죠. 그래서 얘가 작용하면 반작용이 바로 생겨요. 그리고 얘네가 충돌하는 시간을 T초라고 두면 T초라고 쓸게요. T초.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서로 어때? 같겠죠. 작용하는 시간을 T초라고 봅시다. 충돌하면서 봐봐. A가 B를 미는 힘,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T초라고 넣으면 당연히 B가 A를 미는 힘도 작용하는 시간이 몇 초? T초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게 충돌하는 시간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충돌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팡 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쭉 분리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나중에 A는 다시 질량이 MA짜리죠. 얘가 A죠. MA짜리가 이제 VA 프라임, 뭔 말이야?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죠. VA에서 VA 프라임으로 속도가 바뀌었어요. 충돌이 끝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B도 어떻게 되죠? 얘는 B인데 MB짜리가 VB 프라임의 속도로 속도가 바뀌었죠. VB에서 VB 프라임으로. 이래서 날아갈 거예요. 오케이?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에 해당하는 힘들의 관계를 유도를 해볼게요. 봐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은 뭐라 그랬어? 크기가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FA는 마이너스 FB다. 여기서 마이너스 값은 뭘 의미하죠? 얘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야.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방향이 서로 반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그 밑에 식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밑에 식은 뭘 의미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F는 뭐야? MA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F는 MA야. 그러면 이 FA, 얘는 A한테 작용하는 힘이잖아. 그죠? 그럼 뭘 나타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이 힘에 의해서 A가 가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MAAA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FB에 의해서 이 질량 MB, 이 B라는 물체가 가속을 하겠죠. 그래서 F는 MA야. 그러면 MBAB를 바꿀 수 있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그대로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거야. 자, 어떻게 내려갈 거냐? 결과적으로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하죠? 시간 변화량 또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기억나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의 가속도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자, 얘는 MA에다가 AA를 바꾼 거예요. AA가 뭐야? T분의 델타 VA가 되는 거죠. A가 T분의 델타 V니까. 오케이? 얘도 어떻게 되죠? MB, AB인데 AB를 바꾼 거예요. T분의 델타 VB로.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가속하는 시간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서로 T초로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T가 되고 여기도 T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뭐 T를 곱해서 T를 날려요.
t를 날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ma del va는 마이너스 mb del vb가 되겠죠. 미안해요. 선생님 발음이 안 좋으니까 여기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죠? 왜요? 이렇게 됐어요. t를 소거하는 거죠. 여기서는 t를 소거하는 거죠. 제가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m 델타 va는 ma 델타 va는 ma에다가 델타 va가 뭐죠? va 프라임에서 va를 빼는 거죠. 속도 변화량이니까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돼.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돼?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풀어주면 어떻게 돼? 얘는 mava 프라임의 빼기 mava 이렇게 되겠죠. 또 이거 봐.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 자, 이게 뭐죠, 이게? 네. 얘가 뭐야? 얘가 VA 프라임이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건 뭐야? P는 MV잖아.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P는 MV잖아. 운동량은 MV잖아. 그죠? MAVA 프라임 뭐야? PA 프라임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잘 정의가 돼 있죠? 여기 정의해놨잖아. 그죠? 그 다음에 MAVA는 뭘 의미하죠? MAVA는 VA 프라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VA.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할 수 있겠냐? MAVA는 VA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 바꾼 거야. 바꿨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C 간결화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PA 프라임 마이너스 PA는 마이너스 VB 프라임 플러스 PB 이렇게 되잖아.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9월로 넘겨봐. 넘기면 어떻게 돼? VA 프라임 플러스 VB 프라임은 VA 플러스 VB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야? 운동량 보존이죠.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적용 반증 법칙이 맞다면, 오케이? 적용 반증 법칙이 맞다면 어떻게 되겠다?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이죠 이게. 이게 충돌 후잖아 이게. 나중 운동량이죠. 그죠? 얘하고 얘가 운동량 합이 얼마야? PA 프라임 플러스 PB 프라임이잖아. 이게 나중 운동량 합이죠. 충돌 후의 운동량 합. 이게 뭐랑 같아야 돼? PA 플러스 PB. 이게 뭐야? PA 플러스 PB는 충돌 전에 운동량이다. 이게 서로 어떻게 돼? 같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충돌 전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을 다 더하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증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잘 몰라도 돼요. 그냥 같구나. 그냥 같아. 항상 같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써져 있으니까 얘기는 할게요. 충돌 전 운동량 합이 충돌 후 운동량 합과 같다는 거고 여기서 시그마 P 충돌 전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얘는 시그마 P 후 충돌 후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 시그마는 뭘 의미하냐? 합을 의미하죠. 합. 다 더한단 말이에요. 충돌 전 운동량을 다 더하고, 오케이? 다 더하면 이게 뭐랑 같다? 충돌 후의 운동량을 다 더한 거랑 같아.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내려갑시다. 자, 그리고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게 있죠. 우리가 아까 쌤이 처음 얘기했던 충돌 전하고 충돌 후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돼.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다른 방면으로도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봐봐. 자,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원래 우리가 아는 건 이거죠, 사실. 요거 이게 뭐예요? 그리고 전체 여기 써놔요. 전체 운동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이잖아요. 전체 운동량 항상 일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수식값으로 해결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PA 프라임 플러스 PB 프라임은 PA 플러스 P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유도할 수 있냐? 어떤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델타 T는 운동량 변화를 의미하죠. 다른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증명이 돼요. 자,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A의 운동량 증가량은 말이야. A가 운동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량만큼 B는 운동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전체 양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누군가 증가해. 플러스 10이 됐어. 그럼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량이 어떻게 돼? 변화량이 0이 나와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전체량이 증가하려면 누군가 늘어나면 누군가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늘어난 양과 감소한 양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값은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수식값으로도 해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델타 PA 플러스 델타 PB는 제로다. 뭔 말이냐면 이걸 넘겨보면 돼요. 얘는 어떻게 돼? PA 프라임 마이너스 PA를 넘겨봐. 그러면 어떻게 돼? PA 이렇게 되겠죠. 이거 더하기 PB 프라임 마이너스 P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0이 되겠죠. PA와 PB를 넘겼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델타 PA잖아. 그죠? 나중 빼기 처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델타 PB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 나와야 돼? 항상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성립한다면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결과적으로 내가 델타 PB를 반대로 넘겨버리면 델타 PA는 마이너스 델타 PB가 되죠. 그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델타 PA의 양과 델타 PB의 크기가 서로 어때? 항상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냥 얘가 플러스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기억해요. 얘가 플러스 되면 얘는 마이너스 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되면 얘는 플러스 될 거야.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요 관계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증가하면 누군가 감소해야 되죠. 누군가 감소하면 누군가 늘어나야 된다. 라고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예요. 자, 어떤 거냐면 봐봐.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쌤이 델타 PA랑 델타 PB랑 크기가 서로 어떻게 됐어요? 같다 그랬죠. 그죠? 이 델타 P의 값이 운동량 변화량이 서로 같대요. 운동량 변화량은 뭐였죠? MV였죠. M 델타 V. 기억나요? 운동량 변화량 M 델타 V. 그러면 M 델타 V가 서로 어떻게 돼? 같다는 거야. 어떤 하나의 상수값으로 계속 일정하다는 거죠. 얘는 상수를 의미해요. 그냥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값과 이것이 같다는 건 이 값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오케이? 상수값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때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관계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질량과 속도 변화량 관계. 왜? 이 값이 일정하다면 질량과 속도 변화량은 서로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반비례하는 관계가 나와야겠죠.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든다. 반대로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 얘가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기억만 해주시고 나중에 두 문제 풀 때 활용을 좀 해볼게요. 위로 한 번만 다시 가볼까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처음에 우리가 이 문제 봐봐. 여기 봐봐요. 돌리죠? 네, 봐봐.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죠? 얘 운동량이 얼마야? 플러스 10이네. 그 다음에 여기 운동량이 얼마야? 플러스 8이네. 운동량 다 더하니까 얼마 나와? 플러스 18이네. 그럼 여기서 운동량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18 나와야 되죠. 그죠? 여기 운동량 얼마야? 플러스 2네. 근데 여기 운동량 얼마야 돼? 플러스 12네. 근데 여기 운동량이 플러스 10이라는 얘기는 얘가 3m/s네. 잘못 구했죠? 얘가 플러스 16이죠. 그죠? 플러스 16이라면 얘가 4m/s네. 이렇게 구했던 거잖아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근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A가 운동량이 얼마죠? 플러스 10이었어요. 그죠? 근데 얼마가 됐어? 플러스 8이 됐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플러스 2가 됐죠. 그죠?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가 됐어. A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죠? 마이너스 8이네요.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8만큼 감소했어. 그러면 B의 운동량은 얼만큼 증가해야 되죠? 플러스 8만큼 증가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얘가 감소한 만큼 얘가 증가할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질량하고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가 서로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봐봐, 얘들 질량비가 몇 대 몇이죠? 2kg 대 4kg는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2kg 대 4kg. 그죠? A랑 B가 1대 2의 질량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2대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속도가 얼마죠? 5예요. 그죠? 속도가 어떻게 됐죠? 얼마냐? 1이죠. 속도가 5에서 1로 바뀌었어요. 속도가 얼마큼 감소했죠? 4가 감소했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속도가 4가 감소했대. 얘가 4가 감소하면 얘는 얼마큼 증가해야 되죠? 2가 증가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즉 여기서 속도가 얼마큼 증가하면 돼? 2가 증가하면 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너무 어렵죠? 그죠? 표정들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1번식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예? 처음 풀었던 거.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연습을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충돌하는 물체들의 운동량 보존. 그래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봅시다. 풀어봐요. V 얼마니? 얘는 몇 V니? 몇 V니? 풀어봐요. 자, 같이 한번 봐볼까요? 하죠. 예상 보면 봐봅시다. 우리는 대명제가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기억할 게 우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충돌 전하고 충돌하고 서로 같다. 이거 기억하면 되고.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충돌하는 상황이 왔을 때 기억할 건 뭐야? 운동량을 구하자는 거예요. 운동량 플러스 10이죠. 오른쪽 플러스 잡을 거예요. 그럼 얘는 운동량이 얼마야? 플러스 8이죠. 그죠? 뭐 방금 했던 거 아닌가요? 플러스 18이죠. 그죠? 그럼 얘가 운동량이 얼마야? 플러스 2네. 이 두 개 더해서 플러스 18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 운동량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16이 나와야 되죠. 여기는 얼마다? 플러스 4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봐봐. 이거 잘해야 돼. 돈이야. 잠 깨고. 자, 봐봐.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운동량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 플러스 2mv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v야. 그죠? 마이너스 v야. 여기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mv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겠나요? 자,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니? 0 나와요. 운동량 합이 0으로 계속 보정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 운동량 구해봐봐. 자, 얘는 뒷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mv일 거 아니야? 합이 0이 나와야 돼.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되지? 플러스 mv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플러스 mv 나오려면 몇 v 나와야 돼? 2분의 1v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m짜리니까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밑에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여기 밑에 1번은 아까 풀었었죠? 그죠? 풀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 3mv 이렇게 가는 거죠. 플러스 3mv. 그 다음에 얘는 운동량이 얼마?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와? 플러스 3mv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플러스 3mv야. 충돌하고 나면 플러스 3mv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전체 운동량이. 자, 여기 전체 질량이 몇 m짜리야? 3m짜리죠. 그죠? 플러스 3mv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v로 가면 되는 거죠. 두 개 곱하면 플러스 3mv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려가봅시다. 그 다음에 뭐 분리하는 유형도 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건 이제 융합 유형이었고, 세 번째 분리 유형을 한번 보면, 예, 뭐 이제 우주 공간 안에서 서로 밀어내는 거죠. 서로 팍 밀어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얘들 초기의 운동량이 얼마였겠죠? 초기 운동량 합이 0이었을 거야. 둘이 이렇게 손잡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손잡고 있다가 이렇게 팡 하고 밀려났어요. 서로 민 거야. 서로 밀려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운동량 P로 밀려났다고 생각해볼게요. 여기 써놔요. 마이너스 P. 자, A가 마이너스 P의 운동량을 가지고 쭉 밀려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B는 운동량을 얼마를 갖고 가야 돼? 그렇지. 플러스 P를 갖고 가야 이거 두 개 다시 더해서 나중에도 충돌 후에도 0이 되겠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번 한번 보면 2번 어떻게 나와 있죠? 얘는 전체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죠? 그죠? 3kg짜리가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을 하고 있죠. 그죠? 얘가 반발하기 전에 용철이 풀리기 전에 얘들의 운동량 합이 얼마야? 플러스 9죠. 얘기할 수 있겠네요. 3, 3은 무.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반발 후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지금 봐보면 얘가 1kg짜리예요. 얘가 2kg짜리였죠. 그죠? 자, 얘 운동량이 얼마죠? 얘가 오른쪽 플러스 잡을게요. 플러스 2예요.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B의 운동량까지 더해가지고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9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처음에 9였잖아. 처음에 9. 그치? 그럼 나중에 9가 돼야겠죠? 그럼 얘가 운동량이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상이 있어? 플러스 2가 왜 나왔어요? 뭐야? 미안해요. 플러스 1이죠. 미안해요. 1 MV.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9가 되려면 얘 얼마? 플러스 8이겠네요. 여기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몇 미터 퍼세크로 날아가야 돼? 4미터 퍼세크로 날아가겠죠.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내려가 봅시다. 이제 좀 많이 어려운 문제죠.
시간 잠깐 드릴게요.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뭐 잘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처음에 지금 질량이 m인 물체 A, B랑 질량이 2m인 우주인이 있대요. 자, 그러면 얘가 질량이 m짜리, 얘도 m짜리, 그다음에 우주인 질량이 2m짜리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총 얘들의 질량을 다 더하면 몇 m짜리예요? 4m짜리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4m짜리가 오른쪽으로 얼마로 날아가죠? V0로 날아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아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때 처음에 운동량 총 합이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4mv0 이렇게 나오겠죠. 4mv0.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mv 하는 거냐, mv. 4mv0로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5에 도착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A, B를 이렇게 우주에서 팡팡팡 날린 거죠. 그래 놓고 A, B를 모두 민 후에 우주인의 속도가 얼마다? 4분의 1v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분의 1v0. 그리고 이때 A와 B는 속도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뭐 A를 민 직후의 우주인의 속도는 이제 이 상황이고 마지막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 우주인이 질량이 2m짜리인데 얘가 3분의 1v0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질량이 m짜리인데 얘는 속도가 서로 v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v가 얼마일까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지금 얘의 속도, 얘의 운동량은 얼마 나오죠? 얘의 운동량? 플러스 3분의 2mv0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플러스 3분의 2mv0. 자, 그러면 얘들의 운동량을 다 더해보면 얼마 나와야 돼? 2mv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 운동량이 얼마? 플러스 mv. 얘도 운동량이 얼마? 플러스 mv 이렇게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플러스 2mv 나올 거야. 근데 이거 다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처음이랑 서로 같아야 되죠. 처음이랑.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따라서 2mv가 3분의 12 빼주면 얼마예요? 3분의 10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v를 계산해 보니까 3분의 5v0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3분의 5v0.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제 A를 밀고 나서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얘는 질량이 m짜리예요. 그죠? 질량이 m짜리. 3분의 5v0 얘가 먼저 날아갔을 거 아니야. 얘는 3분의 5v0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질량이 2m짜리고 그럼 얘는 질량이 m짜리예요. 이때 속도를 모르죠. 이걸 v'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운동량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플러스 3mv'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의 운동량은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3분의 5mv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랑 같아야 돼? 4mv0랑 같아야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럼 3분의 12 이렇게 쭉 날려요. 딱딱딱 하면 얼마 나오죠? 이거 나오겠죠. 그죠? 3분의 이거를 연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3mv 프라임이 그죠? 3분의 7mv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질량 매스 날라가고 v 프라임 계산해 보면 9분의 7v0 이렇게 나오겠죠. 우주인은 민 직후에 A를 민 직후에 우주인의 속력 얼마? 9분의 7v다.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괜히 했죠?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리원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개념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좀 간단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잠깐 드릴 테니까 시간. 지금 어려운 건 다 이해해요, 선생님. 자, 봐봅시다. 같이. 분리된 후 A와 B의 속력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지금 봐보면 얘가 40kg, 10kg, 20kg짜리죠. 질량이 총 몇 kg짜리예요? 그죠? 70kg짜리죠. 이게 다 더하면. 그죠? 이게 다 더하면 70kg짜리가 오른쪽으로 몇 m/s로 날아가? 2m/s로 날아가요. 그죠? 그럼 얘 초기 운동량이 총 얼마 나와야 돼? 140 나와야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두 개 곱한 거 140.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나중 운동량도 다 더하면 140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했더니 학생은 정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지했고 A, B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8배다 이렇게 나와 있죠. 8배.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A의 운동량의 크기를 P라고 넣으면 그죠? B는 운동량의 크기가 몇 P? 8P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현재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A는 왼쪽으로 가요. 그죠? B는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얘의 운동량을 8P라고 잡으면 얘는 P가 될 텐데 부호를 붙여줘야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 처음에 얘를 플러스 140으로 잡았으니까요.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 얼마?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자, 이걸 다 더해주면 총 얼마 나오죠? 플러스? 그죠? 이 7P가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140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럼 P가 얼마가 나와야 돼? 20이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얘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6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kg짜리가 운동량이 마이너스 20이 돼야 돼. 그럼 속력이 뒤쪽 방향으로 몇 미터 퍼 세컨드? 2미터 퍼 세컨드로 달려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운동량이 160이 나와야 돼. 플러스 160. 그죠? 그럼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20kg짜리니까 8m per sec로 가야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A는 마이너스 2 m per sec, B는 플러스 8 m per sec.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할 수 있겠죠? 이건 좀 간단했죠. 생각보다. 넘어갑시다. 세 번째로는 충격량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충격량. 정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충격량 위줄 보놓을게요. 결과적으로 이거 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충격의 정도. 충격의 정도를 표현하는 물리량이에요. 이걸 정의하기 시작한 거죠. 똑같이. 아무도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정의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큼 아픈지 정의하겠다는 얘기죠. 물체를 맞았을 때 어떻게 정의하냐?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졸라 아플까? 어떻게 하면 아프겠어요? 나한테 졸라 센 힘으로, 그죠? 센 힘으로 어떻게 하면 돼? 많이 때리면 되죠. 힘이 적용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아프잖아요. 무슨 소리냐면요? 힘을 세게 해서 여러 번 때리면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아프다는 얘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충격량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되겠다. 힘 곱하기 시간으로 정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되겠다?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죠? 그래서 뉴턴에다가 세크, 뉴턴 세크로 정의하시면 돼요. 뉴턴 세크. 이걸 거의 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나와 있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운동량의 단위죠. 운동량의 단위. 운동량의 단위로도 쓰기도 한다. 기억만 해두시고요. 이걸 간결하게 표현하면 충격량은 I로 쓰고 얘는 F 델타 T 명시를 하는데 이 I는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격량. 써볼까요? I는 충격량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임팩트죠. 임팩트. 때렸다 라는 거예요. 충격. 임팩트 또는 임펄스. 충격파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I를 쓰고 있고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야. 힘이 작용한 시간이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때 위에 뭐가 나와 있죠? 화살표들이 있어요. 화살표가 있다는 건 이 량이 벡터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벡터. 그다음에 이 양도 뭐다? 벡터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벡터 곱으로 정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방향이 똑같은 벡터를 낳게 되죠. 그래서 방향이 서로 같다. 자,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힘하고 같은 방향으로 방향이 자리를 잡는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충격량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2kg짜리 물체가 현수야 써놔요. 필기를 해놔. 나중에 또 까먹어요. 3N을 받아요. 4초 동안. 4초 동안 3N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충격량 얼마 나와야 되죠? 그렇죠. 3N의 크기로 플러스 오른쪽이니까 3N의 크기로 몇 초 동안? 4초 동안 둘이 곱하면 끝나요. 플러스 12 뉴턴 세크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엄청 간단하죠, 그죠? 3kg짜리 물체가 6N을 받아요. 2초 동안. 자, 충격량이 얼마니? 모르는 거죠. 오른쪽에 거 플러스. 이건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12 뉴턴 세크.
자, 이 질량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 물체의 질량은 상관없어요.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니까 힘과 작용 시간 이 두 가지 물리량은 필요하다. 이걸 해두시고 여기도 적용해볼게요. 얘는 2kg 해봅시다. 얘는 2N 받아요. 3초 동안. 또 써놓을게요. 4kg짜리가 4N을 받는다. 2초 동안 6N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 충격량을 구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얘 충격량 얼마 나오겠죠? 2, 3에 6.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얘 충격량은 마이너스 12 뉴턴세크.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충격량 시간 그래프가 있죠. 충격량 시간 그래프. 이걸 보통 FT 그래프로 표현하고요. FT 그래프. 이거 표현을 하는데, 자, 이때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래프의 밑넓이. 이게 뭘 의미하겠죠? 결과적으로 밑넓이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 얘는 x축 곱하기 y축의 물리량. 요거 따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f x축 곱하기 y축.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t 그래프에서는 f 곱하기 t를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f 곱하기 t는 뭐야? 충격량 i죠. 아, 그래서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개똥같이 나와도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까지 밑넓이를 구하면 이게 뭐다? 충격량입니다. 오케이? 그래프가 개똥같이 나와도 여기 충격량이구나. 이 상태 나와도 요만큼이 충격량이구나. 이 넓이를 계산하면 충격량을 비교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밑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합시다. 고생했어요.